자, 그러면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우리 외고, 자사고, 국제고 대비자들이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오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 제일 떨리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네네. 이 면접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모습이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이 고등학교 면접은 비슷비슷해요. 3명이나 뭐 많게는 4, 5명 그 들어가서 이제 두세 명의 면접관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대1, 그러니까 1대3 학생 1명, 면접관 3명인 한 경우도 명이 있고요. 들어가는군요. 한 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바삐 들어가는 학교는 두세 명씩 들어가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학교의 크기, 규모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전국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에서 응시자들이 많으니까 민사고라든지 청신국제고라든지 그런 데는 과거에는 좀 다수로 했던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그거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보는 게 좋아요. 운 좋게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앉게 되면 그래도 조금 얻는 이득이랄까요?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겠고요. 면접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명의 선생님이 면접관이 앉아있고 학생이 1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5분에서 길면 7, 8분 되겠고요. 그 시간을 넘어간다면 아주 잘하고 있거나 아주 의심하고 있거나 면접관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드물어요. 특례 입학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특례에 기반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한국어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나온 질문들 얘기 네. 나누면서 모범 답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혼자의 힘으로 성적을 향상시켜낸 사례를 말해주세요. 네.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숙사 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적을 잘 유지하고 또 가능하면 올릴 수 있는 쪽의 학생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생기부나 자소서에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공부했고 인터넷 자료나 이런 걸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도했던 한 학생은 해설지, 해답지 읽기를 열심히 했더니 문제 푸는 방법이나 거기에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항상 해설지를 문제집만큼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좋은 결과물을 얻고 있다라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포스트잇에다가 수많은 단어들을 적어서 하나하나씩 보고 그것을 늘 그때그때마다 외웠다라는 학생도 있겠고요. 또 모둠을 자기가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공부를 해가면서 성적을 올렸다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생활기록부가 면접관들 면전에 있으니까 무슨 과목을 어떻게 올렸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늘 좋았던 학생은 어떻게 그걸 유지했느냐로 질문을 또 센스 있게 잘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인성 부분에서도 이제 면접을 네. 진행할 텐데 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봉사활동에서 뭐 어떤 점을 느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이게 의외로 중학생들한테 어려운 질문인 게 봉사활동을 가면서 이게 형식적인 봉사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박물관에 가서 그냥 그 방명록만 지켜보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봉사활동할 때 느낀 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소서를 쓸 때는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지라는 거를 뒤늦게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뒤늦게 깨닫는 게 결코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면으로든 나쁜 거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뭐 협력하는 방식을 배웠다라든지 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체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든지 그러한 말들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경우에는 왜 그것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거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들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는지, 그래서 봉사활동도 가급적이면 스토리가 있는 게 한두 개라도 있는 게 좋아요. 소소한 에피소드라도 네. 한두 개씩. 네.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진학하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을 배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도서 목록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도서 목록 중에서 생기부에서 언급한 도서 목록 중에서 골라 설명해 보세요. 단체 생활의 중요한 덕목을 네네.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게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면접에 임하기 전에 자신이 작성한 어떤 이제 자소서나 또 자신이 제출한 생기부에 어떠한 도서들이 있고 그 도서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꼭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읽었던 책이라면 책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단체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또는 단체 생활에서 유용할 만한 어떤 배려, 양보, 그죠? 리더십, 그리고 근면함, 인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이게 단체 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을 생기부에서 언급한 도서 목록 중에서 골라라라고 쭉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 도서 목록들 중에서 자기가 좋은 인간의 자질을 묻는 거예요. 좋은 인간의 자질을 배울 수 있었던 책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인성적으로 성장을 시켜준 책들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 생각하면 대답하기 좀 더 쉬울 겁니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또 상상력을 발현시켜야 하는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방안에서 물건 한 가지를 골라 자신을 묘사해 보세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네. 제가 옛날에 받았던 질문 중에 자신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이러한 질문을 중학생들한테 던진다는 거는 물론 창의성도 보는 거지만 또 한 가지로 당황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물건들을 살펴서 자신의 어떤 유용함이나 자신의 어떤 강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려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또는 자신의 약점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의외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자신의 강점을 묘사하는 학생들은 많아도 자신의 약점을 묘사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약점마저도 알고 보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빨간 펜이 있으면 이 빨간 펜은 어떤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경고를 알려주는 것도 되고, 이제 그러한 용도 안에서 나랑 부합하는 게 뭘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제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 빨간 펜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또 어떤 정보의 제어를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난 이걸 골랐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시계라든지 물병이라든지 과거에는 투명한 유리컵을 보고 나는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창의성도 필요하지만 이전에 면접과 이런 응시 과정에 꼭 학생이 얻어가야 될 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예요. 자신에 대한 이해. 네. 선행되어야 이제 면접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구들이 장래 희망이 있잖아요. 뭐 외교관, 변호사, 검사, 뭐 의사. 그렇다면 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혹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이 택한 진로가 생기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꿈이 의사라면 그런
의료인에 대한 책들이 도서 목록에서 조금 나온다든지 담임선생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외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생활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책이나 인물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의사신데 자기의 꿈도 의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사실 부모로서 그런 걸 한 번씩 해보잖아요. 내 아들이 의사면 내 걸 물려받아서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또 노출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언급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응시하는 학교에서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라든지 그 외교관이라면 모의 유인이라든지 어떤 모의 법정이라든지 이런 토론 대회에서 나의 어떤 발언력 이런 것들을 연마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 갈 때 활용을 하겠다. 최대한 뚜렷하게 그 무슨 시험을 치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다면 그런 동아리들에 속해서 예를 들어서 웬만한 어떤 국제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때 영어 인증 시험이나 또 경제학 인증 시험이나 국어 인증 시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동아리들의 이름을 알아서 또 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영자신문반이 또 있을 거고 당연히 방송반도 있을 거고 그러한 서클이나 클럽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과 부합시켜서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는 잘하는 애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죠. 네, 이렇게 앞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도 많지만 네. 제가 보기에도 낯선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케인즈 이론, 네.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그러한 질문은 안심해도 되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는 학생이 자소서에 어려운 이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자소서는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학생다움 또는 자소설 이거를 이제 방지해야 되는 이유가 중학교 학생의 어떤 중학교 학생의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것이 나오게 되면 고약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경제 부모님이 경제학자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본질을 알게 되면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 이거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질문에 대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그런 카더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나오더라라는 거는 그 면접에 섰던 학생의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어려운 질문부터 준비하기보다는 평범한 질문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 학생의 면접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면접 대비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인성 질문의 질문들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게 있고 자신의 꿈이 외교관이면 그거에 집중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외무고시를 몇 살 때 정도 치는 게 좋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지 내 목표가 변호사이거나 외교관인데 그 밖의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거든요. 네.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푸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쁜 것만 아니면 솔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가 너무 좋다. 야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가서 한두 시간씩 공 차고 온다. 근데 이게 면접에 있어서는 학생의 결과물들이 뚜렷하잖아요.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나가서 공 차는 애인데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응시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노래를 한다든지 또 그게
학생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공부와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얘기가 편하고요. 건전한 활동이라면 솔직해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면접을 잘 치르기 위한 팁을 전해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노트를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가지씩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5개 많으면 7개 정도의 숫자의 질문들을 마련해서 그 안에 인성 부분 한두 개, 전문 분야 한두 개, 그리고 목표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한두 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계속 질문하고 주고받고 연습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쉬운 질문 3개, 어려운 질문 3개를 골라서 답변을 적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학교 면접을 준비할 때는 그 예상 질문을 자소서를 기반으로 뽑아서 외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응용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진솔한 답변, 자연스러운 답변, 즉흥적인 답변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이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일단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연습을 하는 게 그래서 입에 어느 정도 붙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떨리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그것도 그렇지만 외워두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탁 막혔을 때 조금 생각하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에 실마리가 하나 둘이라도 나온다면 본물 터지듯 와르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이거를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던데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살짝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네.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신중한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다 꿀떡꿀떡꿀떡 삼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학생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르는 거를 모르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질문이 어려운 경우에 면접관이 던졌던 질문이 어려운 경우에 그거를 패스하고 다른 질문으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무슨 해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꾸며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해봤고 뭐 아는 게 없으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직의 한 가지 모습, 정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학생다운 거예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면 일단 떨지 말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결코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감점이 되지 않고요. 면접이라는 거는 완전한 답변 후에 점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에서 좋은 답변을 하면 그런 인상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면접관들이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하느냐라는 것도 흔쾌히 중요시 다루지만 일부러 고약한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 그 의외로 이거는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실력 있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얘는 모를 때는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다운 진솔한 모습으로 면접을 잘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